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 31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자, 교과서 31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여기가 319페이지에 보면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가 나오는데 좋다 그러면 317페이지를 잠깐 한번 펴보세요. 317페이지. 317페이지에 이거는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 관계인데, 왜 이렇게 내놨느냐, 이러면은, 과거에 그 시험에 가장 어려웠다는 15회 때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한 글자만 딱 알면 돼요. 한 글자만.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4번에 보면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로 열고 1번에 신청정보 이러면 동그라미 1번에 등기 원인은 자 적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그런데 이 경우에 새로운 등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었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 제일 밑에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 원인을 보세요. 원인을 보니까 진정명예회복이라고 나와야 안 나요? 나오는데 날짜가 없잖아요. 날짜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그럼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여기서 요게 원인 이런 오죠. 요게 일자입니다. 원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서였어, 정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풀어봅니다. 요래 됐거든.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거든. 등기 원인이 있어. 원인이 여기에 권리자 기타가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요 칸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칸을 배울 때 먼저 이래 봅시다. 1.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2015년 5월 1일입니다. 그래가 제100호 이렇게 났어. 여기다가 값 이래 됐어요. 그럼 요걸 하나를 더 해봅니다. 이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요리 됐죠? 1월 2일 날 뭐했다? 매매. 여기 누구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요게 바로 뭐다? 매매. 그럼 요게 1월 2일 날 날짜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날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날짜를. 오케이? 날짜하고 시간까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시간이 요 접수번호가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월 며칠, 몇 시 이래는 안 쓰지만, 몇 시간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접수번호가 100번, 101번, 102번, 이게 시간 분위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시간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여기서 일자에서, 접수번호에서 다 나타나는 거라, 여기서 혹시 또 시간을 쓴다, 안 쓴다, 이런 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다, 이 말은.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1번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냥 쉽게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거든. 출생신고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출발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보존은 길은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요게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그럼 여기 일자 이라면 무슨 일자? 매매 일자. 그럼 여기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매매 무슨 서? 계약서. 요까지 해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래합니다. 모든 등기는 원인과 원인일자가 있다. 그런데 없는 게 있다. 이게 소유권 뭐다? 보존. 그래서 이게 항상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등기는 원인과 원인일자가 있다. 있는데 소유권 보존만 없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거든. 요 칸이 비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게 있고 요게 없는 게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원인은 있는데 원인 일자가 없는 게 하나가 있다. 요게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일자가 없어. 그럼 왜 없느냐?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집이 신도림이거든. 그럼 신도림에서 여기까지 올 때 버스 타고 와도 돼요? 안 돼요? 돼. 전철 타고 와도 돼. 자전거 타고 와도 돼. 걸어서 와도 돼요. 오케이?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1번의 소유자 값, 1번의 소유자가 값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자, 글자로 봅시다. 이게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면 3번에서 2번을 말소했죠?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값이지. 맞죠? 네. 근데 이게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인데 3번으로 소유권 뭐다? A죠. 누구랬다? 가. 소유자 누구다? 가. 결론은 이걸 말소하면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전에도 소유자가 누구다? 가. 요래하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대세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세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을 이래 넘겼어요. 그럼 여기다가 1월 2일 날 뭐랬다? 매매. 누구로 넘어갔다? 을. 그럼 여기다가 가장 매매니까 가장 매매. 이래 쓴다. 오덱스다 X. 그냥 매매라고 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 했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병은 저당권 들어올 때 등기부등본 떼보거든. 떼보니까 요래 나와. 그럼 요래 나오라는 말은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을.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한 사실을 몰라. 선이 다기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는다. 한다.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했거든. 가장 매매는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무효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럼 이해관계이니까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이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낙서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니까 말소를 못합니다. 그러면 3번에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회복? 진정명의 회복. 누구로 갔다? 가. 그러면 이걸 지우면 소유자 누구다? 가. 이전에도 누구다? 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성낙서가 못 들어가니까 말소가 안 되니까 이전을 할 수밖에 뭐다? 없다. 그러면 갑은 진정명의회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보겠다.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은 찾아왔다 안 찾았다? 찾아. 저당권은 개안해야 돼 안 개안해야 돼요? 개안해. 그럼 가장 매매한 사람 못됐다 안 못됐다? 못됐으니까 저당권은 개안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 답입니다. 이제 날짜는 안 적는 거예요. 왜? 가장 매매는 처음부터 무효였다 무효했다? 무효. 날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딱 낼 때 요래만 딱 하세요. 이걸 먼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공부해야 돼요. 모든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가 뭐다? 있다. 그러나 없는 거는 무슨 등기다? 보존. 그렇죠? 요거는 있고 요거는 없는 게 하나가 있다. 시작. 진정명.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갖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일자는 있다 없다.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럼 319페이지를 가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319페이지는 시험에 내는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에 대해 이거는 3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3개인데 이미 1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2개만 기억하면 돼.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2번에 신청으로 내려오세요. 갈로 열고 1번입니다. 신청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제목만 줄 거세요. 단독 신청. 여러분들 수용은 우리의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첨부정보 일어났죠? 제 손을 보세요.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은 협의 수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협의서 제출해야 돼, 안 돼요? 해. 재결 수용이 뭐다? 있어. 그럼 재결서 첨부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럼 수용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 등기 필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하. 그럼 그 이해를 간단하게 하면 끝이 되죠.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일어나죠. 갈로 읽고 1번의 제목에 제목만 줄 거죠. 소유권 뭐다? 이전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는 이래 합니다.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어디와이다? 원시취득이니까 보존 등기해야 됩니다. 부르는 게.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을 한다, 이전을 한다, 이전.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넘기세요. 그럼 이제 시험에는 갈로 열고 2번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나오거든. 요게 시험 문제. 그 말소 등기인데 결론은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보겠어요. 교과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자, 교과서 꼴에 놔놓고 자, 처음에 한번 가보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말소 등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말소 등기는, 여러분들, 거기 나중에 가면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 36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가면은, 갈로 열고 3번 해보세요. 갈로 열고 3번 해보면은,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나와야 나요? 나와. 그래가 동그라미 1번은 통과고 2번에 보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이가 갈로 안에 기억에서 비업까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거를 딱 해요. 이게 7개거든. 근데 원래 이제 기억에는 2개예요, 2개. 기억에는 2개인데 7개거든. 이 7개만 알면은 시험에 그냥 3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 중에 디귿을 보세요. 디귿에 보니까 수용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지금 공부하러 가거든. 그럼 320페이지를 가세요. 320페이지를 펴세요. 자, 그럼 320페이지에 보면 이제 결론은 딱 이랍니다. 직권 말소 하느냐, 안 하냐거든. 그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거를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니은 디귿 3개를 묶으세요. 기억니은 디귿 3개를 묶으세요. 리얼하고 미음이 나오죠. 그죠? 답은 이렇게 합니다. 리얼과 미음은 응용이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기억니은 뒷것은 응용이 돼요.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걸,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래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일단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해볼까요?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어디와이다? 답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어디와이다? 모든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전부 다 지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할 모든 권리는 없어지는 거라. 없어지니까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직권 말소. 말소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다면 안 하는 예외. 그 3개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여기서 글자를 제가 딱 보세요. 수용되기 이전이 있고 수용된 이후가 있어요. 이전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수용되기 이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기서 이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다. 다시 합니다. 이 글자를 고치면 답이 안 돼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무슨권, 지역권.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해놓고 갑시다. 이 2개는 응용이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안다 모른다? 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일단 2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겠어요.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2번 한다, 2번.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게 갑의 땅입니다. 1번에 갑, 이래 되었어요. 요게 을의 땅입니다. 자, 1번에 을, 요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의 땅 요것만 치면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뭐다? 이다. 요게 무슨지? 성역지. 요게 뭐다? 요역지.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빌려 써줘. 쓰면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요쪽이 권리자, 요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역권 설정 등기, 갑하고 을하고 공동신청이라. 그럼 여기서 공동신청, 자, 요거를 알아야 되죠. 요역지 소유자가 시작, 권리자, 성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의무자.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역지 등기용지 지역권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도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요게 1. 요역지 무슨 권이다? 지역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역권 설정 등기입니다. 앞에 성역지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성역지 등기용지다 하기 때문에 성역지라는 표현 안 써요.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써놨다? 요역지. 요역지는 요역지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역지에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 요역지는 뭐다? 직권.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거든. 그럼 5개 중에 3개는 단독 신청하는 거라 2개는 아니었어. 그 중에 1개가 이게 났어. 요역지 지역권. 몰란다? 직권. 그럼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잖아요. 맞췄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민법 가져옵니다. 보세요. 요게 토지가 있잖아요. 요게 토지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병에게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요 양자를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그럼 요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어가지. 맞죠?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국가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이걸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됐죠? 요 같이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미음 있죠? 이거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 지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권리는 존속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 오케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뭐다? 권리. 요래다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당에 가면 우리가 분당 신도시를 건설하거든. 그럼 분당구청 앞에 보면은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중앙공원. 거기 산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중앙공원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가 가면은 있잖아요. 그 바로 중앙공원 옆에 시범아파트가 있어. 시범아파트. 그러면 저는 시범아파트 처음에 그게 뭔지 이름을 잘 몰랐어. 그럼 말 그대로 시범. 신도시를 건설하니까 처음으로 아파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지어봤다. 그래서 시범 아파트라. 오케이? 네. 그래. 나는 거창한 이름인 줄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시범 아파트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그 중앙공원이 고려조 말렙의 대학자 이색 선생님의 후손들이 거기서 일종의 문화재가 거기 많아요. 무덤들도 많고 문화재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게 원래는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깎아버리고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림들이 들고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나. 그럼 후손들이 또 이거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들고 일어날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는 위원회에서 좋다. 여기 있는 권리는 그대로 존속시키자라고 결정을 뭐다? 했다. 그래서 수용을 안 하고 그 대신 그걸 공문으로 전부 다 조성을 다 한 거예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요 2개는 글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놓은 거를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작년에 놓은 거를,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보세요. 작년에 놓은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 말 들어봅니다. 지역권의 등기, 이랍니다. 처분 제한의 등기와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럼 정리합니다.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otherwise,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존재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어덱스다?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지. 이는 말소지. 맞지? 네. 그럼 어덱스다? X. 그러니까 출제위원님, 이거는 말소지. 아까 이거 여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지. 그럼 어덱스다? X.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지역권은 otherwise,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은 어덱스다? X. 이렇게 딱 된 겁니다. 통과. 이거는 이제 쉬워요. 자, 글자를 봅시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합니다. 보세요.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수용된 이후입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왜? 수용된 이후니까. 수용보다도 앞이다, 뒤다? 뒤니까 전부 다 지워야지. 맞다. 맞아. 그럼 이제 요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수용으로 인한, 제가입니다.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 이거는 말소를 뭐다? 한다. 그럼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좀 전에 예를 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좀 전에 보세요. 이래 됐죠.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2번에 상속입니다. 1번에 전세입니다. 2번에 저당입니다. 그럼 이제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은, 자, 정리했습니다. 수용. 그러면 이제 3번에 국가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안 넘어요? 요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죠. 그러면 수용을 하면은 그 부동산에 전에 모든 권리는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건 지워야지. 맞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지우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국가. 놔둬도 누굽니까? 국가. 이거 지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먹물을 칠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데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래 내면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죠. 그래 내는 게 아니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하면은 보세요. 4월 1일 날 수용을 했어요. 수용이 몇 며칠이다? 4월 1일. 그러면 1, 2, 3, 4, 5 이럽니다. 2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2월 5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2월 10일 날 전세 계약을 맺고 3월 5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 3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들어왔어. 이럽니다. 3월 10일 날 가압류 등기를 했어. 그러면 2월 1일 날 매매를 했어. 요거는 이제 4월 10일 날 등기를 했어. 3월 5일 날 상속을 했어. 이러죠. 5월 1일 날 등기를 했어. 자, 답은 몇 번? 몇 번?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이건 4월 1일이죠. 요 세 개는 4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이지. 근데 결론은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아니지. 소유권이 아니지. 소유권 아니니까 전부 다 지어야 돼. 전부 다 지어.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이거보다 더 앞으로 날짜를 쓰는 거라. 그러면 아마추어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는 다 지운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요거는 2월 1일하고 4월 10일이죠. 키는 2월 1일이다, 4월 10일이다? 4월 10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 매매는 2월 1일에 했잖아. 우리 매매가 우선이다, 등기가 우선이다? 등기. 그럼 등기는 4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3월 5일이 키다, 5월 1일이다? 3월 5일이죠. 3월이면 상속은 이미 이때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럼 소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시험은 요래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20페이지를 갑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에 대한 소유권 이르는 게,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르는 게 말소 신청. 등기보다 등기의 권리라가 죽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여기서 있잖아요. 요걸 꼭 글자를 보세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말소입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글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이전을 묻는지 말소를 묻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오세요. 요거는 단독이고 이거는 공동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법은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을 하는 거예요.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요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면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어드바이다.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드바이다.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면 이번에 국가 이름으로 여기 소유권 무슨 기다? 이자. 이거는 국가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용은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도 할 수 뭐다? 있죠. 그럼 이제 기업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 때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수용은 협의 수용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수용을 하면은 보상금이 남아야 하나요? 그 보상금은 실거래 가액보다는 일반적으로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장 찍어요? 버텨야 돼요? 처음부터 도장 찍는다. 이게 협의 수용입니다. 근데 버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버텨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 버티면 아파트 값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다 그걸 부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 버텨야 됩니다. 그럼 버티면 재결의 단계로 가거든, 재결의 단계. 그때도 도장 찍어야 된다. 또 버텨야 된다. 찍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팁니다. 버티면 사업 시행자도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러면 이달 말까지 공탁금을 걸기로 하고 사업 진행할 수 뭐다? 있다. 그래 이제 소유권을 넘겼다 하면 요게 소유권 무슨 기다? 있죠. 이거는 단독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 공탁금을 걸기로 하고 사업 진행했는데 제 날짜에 공탁금을 걸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뭐다? 있다. 재결의 시로 없었던 일로 됐다. 그러면 없었던 일로 됐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이거는 186이 점이 이거는 180 이거는 187이 점이 되지만 이거는 186이 점. 이 말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런데 이거 말소할 때 재결이 실효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말소해야 복귀한다. 오케이. 그 말소하니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뭐다? 권리자. 그래서 공동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기출문제 넣은 식으로 할게요. 출제 이유는 자 정리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어드바이다. 자 그러면 내가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어드바이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자 글자로 보세요. 정합니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어덱스다. 시험에는 이래 놨어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어덱스다. 시험에는 그래 놨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인데 출제 이유는 단독 신청할 수 없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럼 오다 와이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외워야지. 맞다. 그러니까 제 말로 해서 공동 신청한다는 말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그게 이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라. 자꾸. 됐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공동소유인데,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은 323페이지의 제일 위에 박스 있죠?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칠판하는데 공부할 때 딱 요래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이다. 어디와이다? 소유권은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뭐다? 이전. 보존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다? 보존. 하나가 뭐다? 직권 보존. 이래 놨지.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이전은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에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안 씁니다. 그냥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런데 소유권의 일부는 일부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요 소유권의 일부가 뭐다?
지분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자, 이래로 오거든. O가 있고, X가 있어요. 그럼 자죠. 지분이죠. 자, 쉽게 해놓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2분의 1의 지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지분의 1은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정리합니다. 지분에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까지는 우리가 됐다, 안 됐다? 요건 또 시험에 넣어도 틀릴 리가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지분만큼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포괄 유정입니다. 요 두 개를 딱 외우는 거라. 그럼 이제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울 때 시험에 일어나거든. 지분만의 본등기를 한다, 못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전부의 본등기고 지분의 본등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당연히 돼야 된다, 안 된다?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놓을 수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갑, 을, 병입니다. 요렇게 딱 되졌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입니다. 이 집이 시가 2억짜리라, 2억짜리. 이때 을하고 병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뭐다? 있죠. 그럼 이번에 을에게 병에게 소유권 이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뭐다? 있다. 자, 이제 민법 가져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디와이다? 오!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병은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지분에 대한 본등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는 왜 시험에 낼 수 없느냐 하면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여기서 전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는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전부에 대한 본등기가 안 된다는 소리. 그럼 이 문구를 그대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그냥, 제가 그 요래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지분의 본등기 할 수 뭐다? 있다. 얼마나 쉬워요. 지분의 본등기 할 수 뭐다? 있다. 그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유정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단 모를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써줘. 186이 있고, 187이 있거든. 187은 이미 등기됐, 다시 이미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럼 187이 넘으면 끝에 가면 전부 다 옵니다.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포괄 유정은 186이다, 7이다? 그러니까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요리를 와보세요. 갑, 을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합시다. 정리합니다. 갑이, 다시. 그럼 요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무슨 유정이다? 이거 지금 배울 거거든. 특정 유정은 말 그대로 특정한다. 연장을 작성할 때 딱딱딱 찝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딱딱딱 찝어주는 거는 무슨 유정이다? 특정. 그럼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이건 안 해도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 사망했죠? 소유자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등기가 갈 수 뭐다? 있다. 자, 그럼 다시 요거를 보세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연장 작성할 수도 뭐다? 있다. 이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이것만 알면 돼. 이게 포괄이다. 이 말이면. 무슨 재산? 전 재산. 전 재산의 2분의 1은 포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 사망했죠? 그럼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이미 치르겠다. 했다. 그럼 2분의 1만 등기가 갈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포괄 유정은 지분만에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요건 이제 요 세 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요 두 개만 오늘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이 안 되는 거죠. 지분의 보존 등기는 ODEX다 X. 지분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상속 지분만 해.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요 세 개만 딱 하면 되네. 지분의 보존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요래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딱 해야 될 거는 공유거든. 다시 합니다. 공동소유거든. 공동소유는 공유와 합유가 있답다. 이제. 그러면 323페이지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딱 갑니다.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러세요. 제가 있잖아요.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OX입니다. 자,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공유고 합유입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공유, 지분이 있답다? 있다. 합유, 지분이 있답다? 아니, 괜찮습니다. 있답다. 확실히 말해서요. 있답다? 있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지분은 있어.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지. 지금 그걸 보면은 그러면 공유지분 등기부에 표시한다 한다? 한다. 합유지분 표시한다 한다? 안 한다. 지금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답 나왔어요. 공유지분은 2분의 1, 2분의 1 표시가 돼 있다 없다? 있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지분의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지분의 전환권 들어올 수 있다.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지분의 상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 라인은 전부 다 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딱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분이 달라지죠. 지분이 달라진다는 거는 2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게 무슨 등기고? 이전이죠. 그러면 2분의 1 중에 4분의 1만 넘길 수도 뭐다? 있다. 무슨 등기고? 이전이죠. 그러면 지분이 변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전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합유자가 10명입니다. 10명에서 1명이 사망했어. 그럼 9명으로 달라졌죠? 지분이 달라졌다, 안 달랐다? 달랐는데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변경 등기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한다? 변경. 그럼 시험에는 요거거든. 요걸 이전 등기한다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 답이다 이 말입니다. 합유 지분이 달라지는 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3페이지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1번에 공유지분은 등기기록에 죽었습니다. 표시한다. 그러니까 밑에 전부 다 시작. 있다. 오른쪽에는 등기를 표시하지 뭐다? 않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다. 이래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필기를 요렇게 이거를 흩어져 있는데 요래서 요 밑에다가는 시작. 이전 등기. 요 밑에는 시작. 변경 등기. 그러면 딱 쓰면 됩니다. 이전 등기, 변경 등기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넘겨보시면은 교과서 328페이지를 갑니다. 328페이지에 가면 이제 신탁 등기 이래 나오거든. 이게 또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뭐가 시험에 온다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딱 외우세요. 자, 그럼 책에 329페이지를 갑니다. 329페이지 제일 위에 갑시다. 제일 위에 가면 신청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동시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나와야 하나요? 나와. 여기서 동시신청에 옆으로 갑니다. 신탁등기 신청, 해당 신탁은 권리 이전 또는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죽었습니다. 1건의 신청 정보로 1관.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오세요. 신탁 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다섯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옆에다가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됐죠? 2번입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오더와이더 오. 옆에다가 광의의 등기부. 신탁 원부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신탁 원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열람은 발급은 되지. 발급은 되는데 그 말은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다는 걸 신청을 해야 발급이 되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발급해 주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해합니까? 네. 다시 합시다. 발급은 되지. 그럼 발급은 가만히 있어야 발급을 해준다. 신청을 해야 발급을 해준다. 신청해야 발급을 해주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첫째 줄 끝에 금인에다가 줄 거세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저거 하나만 해봅시다. 요를 잠깐만 해보세요. 금인이죠. 하나만 해봅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라. 오더와이다. 신탁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금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실행입니다. 동그라미 1 때도 권리 이전도로 모든 설정 연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넘기면 체크 플러스 있거든. 둘째 줄에 둘째 칸에 보세요. 신청 정보, 등기 원인 정보 찾았습니까? 네, 그 두 개를 묶었어요. 그럼 신청 정보입니다. 신탁은 신청 정보가 몇 개? 하나. 계약서는 몇 개? 두 개.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6번으로 갑니다. 6번입니다. 1. 수탁자가 선일 때 신탁자서는 죽었습니다. 합유. 그래서 2번에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합유 명인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됐죠?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거를 했잖아요. 요래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아무리 세 문제를 털더라 하더라도 요것만 하면 다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신탁 등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동시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대위 신청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신청 정보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원부예요. 그렇죠? 그래가 이제 하나가 마지막에 합유입니다. 요래만 딱 공부하면은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자, 이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자,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요렇게 그려봅니다. 자, 요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오세요. 순위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 여기에 권리자 기타네. 그럼 공부는 요 칸을 공부합니다. 아까 전에 요 칸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지금 요 칸입니다. 그러면 하나 일단 써놓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되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어디와이다? 됐죠. 그럼 이제 보세요. 호칭 정리합니다. 자, 요래 됐거든. 재산을 맡기는 쪽이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은 수탁자. 그에 따라서 수익금을 가지고 간다고마다 수익자. 제가 항상 예들 때, 자, 요렇게 예를 들었거든. 보세요. 소유대가 갑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다른 면을 일단 하나 해놓고 합시다. 신탁은행이 있지, 은행. 그럼 신탁은행은 돈을 맡겨놓으면 그 은행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준다, 안 준다? 저지.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돈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기니까 주로 돈을 맡기는 것을 배운다. 부동산을 맡기는 걸 배운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맡기지. 그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이라. 그러면 소유권 이전인데 맡길 때는 맡겨둔다는 표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고 자식이거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니까 이놈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겨두고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마다 이전. 그럼 갑이 을한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소유권 이전합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한다 합니다. 요게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 그래, 여기다가 신탁 원부 제3채 7면입니다. 요래 되어졌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오. 요건 이제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신청서는 일건 1신청서주의다. 어드와이더 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러면 여기는 등기가 몇 개? 두 개. 그럼 두 개인데 신청서는 한 개만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무슨 신청이다? 일과. 그럼 이제 시험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시험 문제 이거 일건이 한 개죠. 이걸 각각으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지. 맞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냐 각각이냐 그게 시험 문제잖아요. 맞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얼마나. 그러면 신청서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왜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느냐? 그걸 어느 정도 이해는 시켜야 되거든. 그럼 이리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요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하면서 무슨 얘기? 신탁.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요거는 신탁이라. 등기가 몇 개? 두 개. 등기가 두 개인데, 번호는 이리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번호는 여기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는 몇 개만 부여받는다? 한 개. 그래서 순위번호가 몇 개다? 한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시험 문제에다 답 나왔죠?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어디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하나냐 각각이냐 그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도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보세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여기 신청 정보는 몇 개? 한 개. 그럼 이걸 각각으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계약서거든. 계약서는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계약이에요. 화신탁이라는 게 뭐다? 계약. 그럼 계약서는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그럼 시험에는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계약서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 그러면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그럼 이거는 계약이 두 개면 계약서도 몇 개? 두 개. 그럼 이거는 정답이다. 등기가 두 개면 신청서도 몇 개? 두 개. 두 개인데 한 개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두 개인데 두 개이면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맞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입니다. 장부. 그 신탁, 원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길 때는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다, 이제. 그 약속들을 등기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력을 갖지. 맞죠? 그러니 그 약속들을 등기부에 다 쓰려고 그러니까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자, 시작. 신탁 원부. 그러면 신탁 원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원래는 어디에 기재된다? 등기부에. 그러니까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연장이다. 연장. 그래서 광의의 등기부예요. 됐죠? 이제 그럼 결론은 갑이 을에게 재산을 한 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몇 개? 한 개. 10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러니까 이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그러면 부동산마다 별개죠. 그럼 이거 하나로 고치는 게 답이지. 그러면 이랍니다. 부동산을 여러 개 신탁하는 경우, 이랍니다. 부동산을 여러 개 신탁하는 경우, 신탁 원부는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어디다? X.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O. 여러 바퀴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맡아 관리하는 자가 무슨 자? 수탁자. 수탁자가 한 명일 수 있지. 그럼 수탁자가 10명일 수도 뭐다? A죠. 그러면 10명이니까 10명 공동명이지.
맞죠? 네. 이 공동명의를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뭐로 등기한다? 합유. 이 공유가 아니고 뭐로 등기한다? 합유. 합유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수탁자가 10명이라 한 명이 사망해서 9명으로 변했죠? 그럼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때 요 신탁 등기는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청한다? 단독. 맡아 관리하는 을이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다 이옵니다. 신탁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단독입니다. 맡아 관리하는 자가 누구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시고 싶은 말은 보세요. 이제 신탁 등기 했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은 병한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그럼 병은 보세요.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 떼보지.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그러면 병은 해독을 할 때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뭐다? 있죠. 그러면 나중에 병이 샀다고 칩시다. 사도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신탁 등기 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산다, 안 산다? 그럼 안 사지. 그러면 이것만 없으면 산다, 안 산다? 사지. 이것만 없으면. 그러면 이것만 없다는 말은 어른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른이 말했다. 신탁 등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것만 없으면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 그러니까 어리 병한테 팔아버리고 비행기 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이. 그러니까 어른 신탁 등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그럼 어리 안 해. 안 하면 재산을 맡긴 갑하고 병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 그러니까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통과 그러면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잘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합니다.